우진아, 네, 봄수 왜 안 와? 보고 있대요. 자, 봅시다. 혹시 앞에 운동량 충격량이 충격량이 아니고 앞에 우리 뭐 했지? 운동량 충격량 앞에 문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은 전기 파트에 질문이 있거나. 네? 네, 고난이도 문제는 꼭 풀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다음 주 주중으로 풀어가지고 올려놓고. 나도 안 풀어봤어요. 고난이도 문제 아직. 좀 풀어봐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마무리 문제 전까지. 67페이지 4번이요. 보실까요? 자, 67페이지 4번 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V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와 B, B와 C는 차례대로 충돌하고 각각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됐대. 아하.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됐대. A와 B, B와 C가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A, B, C의 질량은 M, 2M, 3M이 됩니다. 그죠? 0초일 때 A와 B, B와 C 사이 간격은 D로 갖고 T일 때 A와 B가 충돌한대. 아하, 이때 충돌합니다. 여기 0초고 여기가 T초랍니다. 0초.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어쨌든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야? 얼마야? MV죠. 그죠? 그죠? 자, 그려볼까? 요렇게. 처음에 A가 이렇게 있었어. 질량이 M입니다. 속력이 V로 가고 있었어. 얘 운동량이 MV였어. 그 다음에 B가 여기 이렇게 있었답니다. 뭐 그랬답니다. 이렇게 요까지 거리를 T로 놨답니다. B가 있었는데 얘가 2M이래.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있었겠죠. C는 여기 3M입니다. C가 있었겠네. 충돌했어. 충돌하면 한 덩어리가 됐겠지. 한 덩어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A 플러스 B가 되겠네. 얘가 얼마? 3M이 되겠네. 운동량 보존돼야 되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 속력이 3분의 V가 되면 되겠네. 그죠? 왜? MV는 3M의 V' 아닙니까? 따라서 V'에 대해서 푸니까 3분의 V가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그죠? 요만큼도 D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될 겁니다. C가 이렇게 있고 얘는 3M이겠네. 그죠? 그죠? 여기 0초. 여기 0초. 여기 뭐죠? T초랍니다. 충돌하고 나서. 또 속력이 3분의 1로 줄었지. 가면 또 똑같은 거리 D만큼 갈 때까지 거리는 시간은 몇 배 걸리겠어? 3배 더 걸리겠네. 3T 추가되겠네.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충돌했어. 충돌해가지고 전체 질량이 이렇게 봅시다. 6M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되니? 완전 비탄성이잖아. 충돌 전과 후에 속력이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에 비해서 질량이 2배가 됐네. 그럼 속력은 2분의 1로 또 줄어야 되지. 그럼 얘는 얼마? 속력이 6분의 V가 되면 되겠네. 맞아요. 그죠? 속력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땅 충돌할 때 요 구간에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T초 걸렸다고. 요까지 오는 데는 뭐겠어? 3T초가 걸리겠지. 그래 안 그래? 아이고. 3T초가 이렇게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뭐야? 4T초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 후의 운동량.
요렇게 하니까 뭐네? MV네. 똑같네. 되십니까? 그죠? 자, C와 충돌 후 B의 속력은 한 덩어리 됐으니까 어차피 B의 속력이랑 전체 속력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네. 그죠? 네. 6V입니다. 6분의 V가 되겠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와 C와 충돌할 때, A와 충돌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처음에 0이었지? 그지? 그죠?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처음에 거. 자, B의 질량은 2M. 속력이 얼마가 됐어? 3V가 됐네. 3분의 V가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3분의 2MV. 이게 처음에 충돌할 때. 맞니? 그지? 나중에 충돌할 때. 이게 처음 충돌할 때. 나중에 충돌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쨌든 B의 질량은 2M. 나중 속도 얼마? 6분의 V. 마이너스 처음에서 운동량 처음에 건 요만큼 했지. 그죠? 3분의 2MV. 맞니? 그죠? 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MV가 됩니까? 그죠? 얘들아, 이거 왜 마이너스 나와? 여기는 플러스 나왔는데 여기 왜 마이너스 나와? 여기서 부딪힐 때는 A가 띵 하고 이렇게 오니까 얘를 이쪽으로 힘을 받았겠지. C하고 띵 부딪힐 때는 어디로 힘을 받아? 왼쪽으로 힘 받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나온 거지. 그지? 근데 나 뭐만 구하래? 크기만 구하래. 크기만. 어쨌든 얘 절대값 붙이면 된다, 얘가. 맞니? 그지? 그래서 얘는 얘의 몇 배? 4배. 2배 아니고 4배. 그죠? 사티초일 때 B와 C가 충돌하겠죠? 맞네. 기억 디귿. 잠깐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V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충돌할 때가 질량 2M, 3V 아니야? 3분의 2MV, 2M에 6V, 3분의 2MV. 이거 계산 잘못했니? 계산 잘못했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선생님, 빼기 잘못됐어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얘들아. 무한하게. 이게 3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MV가 되겠네. 그래서 절대값 붙이니까 몇 배? 2배네. 맞네. 4배 아니고. 답 5번.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되셨습니까? 지난번에 설이라고 와장창 빠진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물리였냐? 화학이었냐? 화학이야? 한 반 빠졌지 않나 그때? 그 일찍 맞췄지?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내가 보충을 했나? 4명인가 오고 뒤에 또 몇 명 오고 보충 또 빠진 게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수업 빠졌거나 이게 저녁 수업 빠졌거나 하면 이야기를 해요. 가능하면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나도 잊어먹어요. 알겠죠? 내가 빠진 거 선생님 저 언제 빠졌는데 언제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 조정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아시겠죠? 되셨죠? 네.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저 새끼 지금 보충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요. 나 방학 때 정말 보충만 했거든요. 됐어요. 또 질문 없습니까? 143쪽에 140, 네, 3쪽에 3번이요. 자, 1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저항값이 같은 4개의 네 개를 저항값이 다 똑같아. 아, 그렇대. 자, 저항값이 같은 저항 4개래. 전압을 1V로 일정한, 전압도 똑같이 그렇대. 전원 연결이 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는 전압계 P와 전압계 P. 그죠? 전류계 A가 연결됩니다. 전류계 A.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 연결돼 있고, 나에는 전압계 Q하고, 전압계 Q. 그죠? 전류계 B가 연결돼 있답니다. 그렇답니다. 전류계 B, 이쪽에. 이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쁘게. 그려보자고. 자, 봐봐. 빠바바바밤빰 전류 갑니다. 그죠? 예. 두 갈래길이네. 이건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지.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났네. 이렇게 가네. 그러면 전체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 있네. 그지? 그래서 예쁘게 그려보면,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 그리고, 저항이 여기 하나 있고, 저항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이 여기 하나 있네. 이런 구조네.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되니? 됩니까? 그죠? 자, 얘는 자, 빠바바바밤빰. 여기 있네. 두 갈래길이네. 이렇게 하나 가는 거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네. 그래서 요 갈래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네. 저항값이 다 같답니다. 그럼 내가 계산하기 편한 대로 주면 돼, 안 돼? 되지. 전압도 내 마음대로 주고 저항도 내 마음대로 주고 이거를 R로 부숴서 계산해도 돼요. R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어차피 저항값 같다며. 그럼 R로 주나 뭐로 주나 편하지 않겠니? 그럼 주자고 그냥 2옴으로 줘보자고. 얘도 2옴, 얘도 2옴, 얘도 2옴. 요거는 합성저항 몇 옴? 1옴. 따라서 여기 전체 합성저항 몇 옴? 5옴. 얘는 2옴, 얘도 2옴, 얘도 2옴이야. 합성저항 몇 옴? 6옴. 이건 몇 옴? 한 개 2옴. 되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계산 안 해도 알지? 여기 합성저항은 최소한 얼마 이하야? 나에서는 2옴보단 작아야 돼. 1점 몇 옴 나오거나 0점 몇 옴 나오겠지. 얘는 5옴이야. 얘가 더 작네. 병렬 연결하면 작은 것보다 작다 했잖아. 기억나요? 자, 저항값은 가에서가 나에서 작다? 틀렸네. 이해돼요? 그죠? P의 측정값. P가 어디 있어? 전압계가 여기 있네. 여기 전압계 이렇게 측정하셨답니다. 전압계를 여기다 전압계를 여기다 다셨답니다. 이렇게 전압계 다셨고요. 전류계 어디 달았어? 전류계 여기 다셨네. 전류계 여기 이렇게 하나 달아 놓으셨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계를 어디다 달았냐? 여기 달았네. 여기다가 전압계를 이렇게 하나 다셨답니다. 전류계 어디 달았답니까? 여기다가 전류계 하나 달았네. 그래 안 그려? 그죠? 맞죠? 네. 이렇게 됐답니다. 자, 그렇답니다. 그죠? 그럼 계산하기 쉽게 그려볼까? 뭐 대충 걸어요. 전압도.
그죠? 내가 대충 한번 걸어봅시다. 느낌에 이게 합성저항 5ohm이었어. 그럼 계산하기 쉽게 얘를 얼마 걸어? 10V 걸어. 그럼 얘도 10V 걸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꼭 10 안 걸어도 돼요. 20 걸어도 되고, 선생님, 저 다르게 걸고 싶은데, 같이만 걸면 돼요. 계산하기 편하게.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전체 5ohm이었으니까 몇 암페어 흐르면 돼? 2A 흐르면 되지.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2A가. 그럼 여기 4V 걸렸네. 여기도 4V 걸리겠네. 당연히 여기는 2V 걸리겠네. 아, 여기, 그죠? P에 걸리는 건, VP에 걸리는 건 2V가 이렇게 걸릴. 됐니?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쪽은 전체가 10V가 걸릴 거야, 혼자니까. 근데 얘 전체 3개 합해서 몇 볼트 걸려야 돼? 10V 걸려야 되지. 그럼 요거 한 개당 얼마씩 걸려? 3분의 10 걸리겠네. 3분의 10, 3분의 10, 3분의 10 이렇게 걸리면 되겠네. 3점 몇 볼트 걸리겠네. 대략 계산을 하면 VP는 뭐 10V라 가정하니까 3분의 10V가 이렇게 걸릴 거야. 3점 얼마 걸리겠네. 3.333 뭐 3.3V 약 얘가 크네. VP 값이. P의 측정값은 Q의 측정값보다 작지. 그지? 2A 흐른다며. 2A가 여기 이렇게 갔다며. 그럼 이쪽으로 1A. 이쪽으로도 1A. 오케이. 여기 10V 걸린다며. 이쪽으로 5A 걸리겠네. B의 측정값은 A의 측정값보다 여기가 크네. 맞네. 니은디귿. 답 4번. 알겠습니까? 다 미지수 주면 그냥 내가 걸으세요. 넣어요, 숫자 그냥. 편한 걸로. 알겠습니까? 이걸 앉아가지고 R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얘가 R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도 R이고 하니까 R이고 하니까 여기가 또 R이고 하니까 얘가 R분의 뭐 2분의 R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렇게 회로도만 그려놓고 주기 편한 값을 넣어가지고 구하면 돼. 실제 얼마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비를 구하는 거잖아. 누가 큰지 작은지만 구하는 거잖아. 조금만 맞춰가지고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시아시면 안 오지. 되셨어요? 또 질문. 자, 그림 가는 저항 R1, R2, R3와 스위치 S1, S2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 장치에 연결했답니다. 그쵸? 아이고, 스위치도 많아요. 보자. 여기 스위치 한 개, 여기 스위치 한 개랍니다. 예, 전원 장치 전압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자, 뭐 그랬답니다. 네. 자, 나는 R2에 걸린 전압을 R2에 걸린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그죠? 0초일 때 S1을 닫았대. 여기 딱 닫았네. 닫으니까 저항이 0초일 때 해볼게. 그럼 0초일 때 하면 얘 R1 닫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저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만 되는 거지. 여기가 R1, 여기가 R2니까. 밑에는 없는 거지. 열려 있으니까. 전류 안 갈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렸대? 8볼트가 걸렸대. (8볼트가) 여기 전체 전압은 얼마인진 모르겠어. 얼마인진 모르겠으나 여기 8볼트가 걸렸어. 그럼 여기 전압은 8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 뭔가 되겠지. 맞지?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 요거 두 개 직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 더 있는지 봅시다. 여긴 4V, 여긴 6V고. 자, 나는 R2에 걸린 전압을 전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0초일 때 S1을 닫고 5초일 때 S를 닫았으며 R2의 저항값은 R1의 저항값의 몇 배래? 아, 2배래. 2배래. 요 R2의 저항값이 여기 저항값의 2배래. 그럼 여기 8V 걸렸으면 당연히 여기 몇 볼트 걸려? 4V 걸리는 거지. 아, 이 새끼 12V네. 그죠? 맞죠? 끝났네. 그죠? 그 다음에 5초일 때 연결했답니다. 싹 다 연결했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했대. 여기도 연결했대. 다 연결했습니다. 우리 여기 전화 봐라. 몇 볼트? 12볼트. 근데 여기 얼마 걸렸대? 6볼트 걸렸대. 그럼 당연히 여기도 6볼트 걸리겠죠. 얘 직렬이니까. 맞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몇 볼트 걸려? 6볼트 걸리겠지. 얘는 R이고 얘는 2R이요. 맞죠? 그럼 그죠? 그럼 여긴 전류가 얼마 흘렀을까? 생성을 해봐. 전류가 2I가 흘렀다고 가정해봐. 그럼 이쪽으로는 전류가 얼마 흘러야 돼? I가 흘러야 되지. 그래야 같은 전압이 걸릴 거 아니요. 맞아. 그잖아. 2I였는데 위로 I 흘렀네? 그럼 당연히 밑으로 얼마 흘렀겠어? I 흘렀겠지. 아, 같은 저항이네. 이놈의 쉐이도 얼마네? 2R이네. 그죠? 되십니까? 자, 전원장치의 전압은 12V이다. 그렇네. R1의 소비 전력은 R1에 걸리는 여기 소비 전력. R1의 소비 전력은 8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 여기 3초, 여기 몇 초? 8초. 소비 전력 뭘 구하래? 끌 구하래, 그제? 소비 전력. 소비 전력 P는 어떻게 된다고? 전압 곱하기 뭡니까? 전류죠. 어디에 걸리는 거? R1에 걸리는 거. 생각을 해봐. 요 놈이잖아. 그지? 똑같은 저항이잖아. 여기 전압이 더 크지? 여기보다. 그지? 그럼 당연히 요때 흐르는 전류가 요때 흐르는 전류보다 더 세, 안 세? 세지? 같은 저항 R1, R2인데 여긴 4V 걸리고 여긴 6V 걸리잖아. 그럼 흐르는 전류의 비가 저항은 똑같은데 전압의 비가 2대 3이야. 그럼 전류의 비도 몇 대 몇이야? 2대 3인 거지. 맞지? 그죠? 아, 전류비.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놓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놓으면 I1 대 I1- 값을 비교하면 몇 대 몇이다 흘러야 된다고? 2대 3이 걸려야 된다고. 왜? 전압의 비가 4대 6이니까. 이해돼요? 전력의 비도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전압도 많이 걸리고 전류도 많이 걸리네. 많이 흐르네. 그죠? 나일 때가 소비 전력이 더 크겠죠. 맞죠? 그죠? 8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큽니다. 그죠? 작은 게 아니고. R3 저항값은 R1의 저항값의 2배. 아까 했고. 기억 디귿. 답은 4번.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중간고사 범위 책이 다 나간다고 가정하면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 저항의 연결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전기까지 오늘 나갈 축전기까지 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전기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는 전기장 맨 앞에 거기 전기력하고 전기장 그 다음에 역학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앞에까지 그 사이에서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다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력학하고 뭐 특수상대성 이론 빠져가지고 저 뒤로 갔거든요. 특수상대성 이론도 빠졌고 연력학도 공식 싹 다 빠졌어요. 연력학은 원래 어렵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연력학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공식 이거 뭐고 싹을 다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예, 정량적인 계산이 없어요. 내용만 알면 돼요. 뭐 사회 과목 같아요. 축전기도 마찬가지고 축전기도 물리2에 나오는 축전기 내용하고 물리1에 나오는 축전기 물리2에서 나오는 축전기 내용에 있는 노야 싹 다 빠졌어요. 공식이란 공식은 싹을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다 하고 말만 내려왔어요. 좀 쉬워요. 내용이. 됐죠? 오케이? 되셨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진도 나가도 돼요? 되십니까? 네. 자, 144페이지 축전기입니다. 자, 축전기인데. 자, 일반적으로 축전기 하면 전기 에너지를 많은 거 쌓을 수 있는 장치야. 전기 에너지를 선생님, 배터리예요. 배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야, 핸드폰 배터리는 우리 어떻게? 이렇게 꼽아가지고 충전을 시키지. 그죠? 충전 끝나면 딱 빼고 나면 우리가 쓰지. 쓰는 건 뭐야? 방전이지. 그죠? 그죠? 이 핸드폰에 있는 요 배터리는 뭐라 불러? 실용전지라고 불러요. 과학에서. 그죠? 충전도 되고 방전도 돼. 뭐야? 충전, 방전 다 돼. 2차 전지라고 불러요. 니네 집에 있는 건전지, 칩 들어갈 때 삑삑삑삑 누르는 거 거기에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 건전지를 교환해줘서 하자 이제. 그럼 빡 건전지 교환해가지고 그거 충전하니? 안 하지. 버리잖아. 밑에 관리실에 재활용할 때 저기 뭐 쌓았는데 거기다 갖다 버리잖아. 그지? 그죠? 자, 그거는 화학전지야. 여기서 말하는 축전지는 화학전지가 아니야. 화학전지가. 예. 화학전지가 아니고 평행한 금속판이 이렇게 있어. 칠판 보세요. 평행한 금속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두 개의 금속판을 마주보게 이렇게 해놔. 평행하게.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이 해놔. 그래가지고 양단에 뭘 걸어? 전압을 걸어요. 전압을 걸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와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그럼 얘하고 얘가 가까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를 뭐야? 여기 있는 중성이겠지? 그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전자가 이쪽에 금속판에 있는 마이너스를 뭐야? 너 가 이 새끼야 하고 만다고 밀어내요. 그럼 이 전자가 들어가서 간다 이 새끼야 하면 간단 말이야. 여기 뭘 띄게? 플러스를 띄겠네. 그죠? 그럼 또 와 전자가 나. 여기 딱 와. 얘도 뭐야? 너 안 가 이 새끼야 하고 밀어. 알았다 간다 이 새끼야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극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편에 와가지고 전자가 차곡차곡 쌓여. 맞은편에 뭐야? 플러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판 양단에 한쪽엔 플러스, 한쪽엔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걸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쌓아 놓는 장치를 뭐라 불러? 축전기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죠? 쓰이는 용도는 있어요. 따로. 쓰이는 용도는. 우리가 그 핸드폰에 있는 요 배터리는 쓰지. 맞죠? 시간 되면서 내가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방전을 시키면 막 쓰면 아저씨 잊지 마시고 방전을 시키면 조금씩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조금씩 긴 시간 동안에 뭐 하는가 쓰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축전지는 한 방에 전기 에너지를 한 방에 확 보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양단에 전기를 걸었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그죠?
이쪽에 뭘 걸었어?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걸었어. 한쪽에 이렇게 가까이 있거든. 한쪽에 마이너스를 막 걸어놨어. 무지막지하게. 그럼 반대편에 뭐가 돼? 플러스가 막 걸리겠지. 그죠? 그럼 요 사이에 일정한 전기장이 형성돼, 안 돼? 되지, 그지? 그죠? 이렇게 걸려있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갑자기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 전자가 이동 못해요. 전자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쌓이는 차로.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다가 막 저항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전구를 연결해요. 전기를 연결하면 마이너스 전화가 아싸 가오리 하면 뭐냐? 싹 가요,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흘러버려요.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네. 그럼 전류 어떻게 이동해? 반대로 이동하겠지. 그럼 여기서 뭐야? 불이 번쩍하고 들어오는 거야. 확 흘러요. 강한 전류가. 여기 있는 여기 축전지들이 한꺼번에 뭐 한다고? 확 이동해버려요. 요 반대편으로 플러스 쪽에 인력에 의해서.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 뭐야? 불이 반짝하고 뭐야? 끝나요. 방전. 알겠습니까? 우리 배터리 그러니? 핸드폰 배터리 그래? 키자마자 해가지고 내가 어플 딱 키면 확 켜져가지고 확 없어지니? 그러면 핸드폰 버려야 돼, 그죠? 맞죠? 충전 100% 돼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전화 한 통 받고 나니까 32%야. 그럼 핸드폰 어떻게 돼? 갖다 버려야 돼요. 내가 지난번 핸드폰에 그렇게 해서 갖다 버렸어요. 핸드폰이 쓰는데 갑자기 충전을 다 했어. 충전을 다 하고 나서 얘기해가지고 딱 키려고 해가지고 100%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딱 보니 그 다음부터 보니까 뭐야? 34%야.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그죠? 얘가 그렇게 한다고. 한꺼번에 만다고 방전시킨다고. 화학전지하고 좀 달라요. 축전지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축전지라고 하는데 만드는 원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봅시다. 축전지. 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저장하는 장치. 줄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일반 배터리하고 좀 달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야? 평행판 축전기야. 이렇게 만들어요. 두 금속판을 마주보게 만들어. 마주보게 만들어가지고 뭐 축전기가 회로도에 우리 그 기판 컴퓨터 기판이나 이런 데 보면 회로도에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얘가 축전기야. 이거 까 뒤집어 이거 혹시 집에 못 쓰는 기판 있으면 까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너 혹시 건전지 까봤니? 건전지 까본 사람? 가지고 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건전지 따위는 깔 일이 없었어. 난 어릴 때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해 줄까? 나 어릴 때 애들 앞에서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전지 집에 굴러다니잖아. 그럼 굴러다니면 건전지를 다 쓴 건전지인지 안 쓴 건전지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니 집에 꼬마 전구도 있고 도선도 있고 하면 연결해가지고 불 들어오면 덜 쓴 거네. 다 쓰고 나면 뭐 하는가? 버려도 되겠네. 저렴하게 버려야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릴 때 그러더라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봤어. 한 유치원생 때인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아저씨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시더라고. 이렇게 되시라고 해야 돼. 이렇게 다 썼네 하고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건전지 나오면 다 썼네 이렇게 버렸거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덜 썬 건전지가 있었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전기통이에요. 정말로. 궁금해?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정말로. 집에 가서 해요.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던 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전기 고문했다잖아. 그때 고문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이 하나 있었어. 그 네이버 뒤져보면 나올 건데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나중에 실형 살아요. 돼가지고 잡아와가지고 그 학생들 잡아와가지고 전기 고문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 옛날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전기 고문했냐가 이렇게 실토했어요. 건전지로 전기 고문했대. 실제는 이렇게 우리 영화에 보면 뭐 그 나오는 것처럼 전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전지를 햇바닥에 이렇게 넣었대. 그럼 충전돼 전기 찌릿찌릿 통하거든요. 그렇게 고문했대요. 하지 마요. 알겠지? 건전지 되면 잘못하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근데 건전지가 축전기. 축전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축전기야. 요 안에 보면 이걸 뜯어봐요.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말려 있어요. 이렇게 종이 조그만한 게. 종이 조그만한 게 요 정도 사이즈에 얘가 뭔가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렇게 풀어봐요. 이렇게 풀어보면 양쪽에 두 개의 이런 뭐였어? 얇은 금속 판이 있어요. 은박지 같이. 은박지 정도의 두께예요. 세 겹이거든요. 세 개요. 가운데 이렇게 해서 보면 안에 종이가 들었어요. 기름 종이 같은 게. 그래서 만지면 끈적끈적해요. 기름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금속판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붙으면 안 되니까 가운데 뭐야? 절연체인 종이를 넣는 거야. 얇은 종이를. 그래가지고 둘을 말아 돌돌돌돌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 놓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기름 묻혀가지고 이렇게 기름 묻혀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다고 하면 요 둘 사이의 간격이 뭐가 돼? 종이 한 장 정도의 두께가 돼, 안 돼? 되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뜯어보면. 뜯어보십시오. 정 심심하면 쿠팡에서 축전기 하나 사가지고 뜯어보십시오. 심심하시면. 그런 건 안 할 거지. 봄새야, 그런 건 안 할 거지.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돈 안 벌 거지. 야, 내가 왜 건전지 뜯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냐면, 건전지는 이렇게 뜯어보면 요 안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탄소 막대가 있어요. 분필 두께보다 얇아요. 좀 큰 건전지 있지. 예전에, 너희는 모르겠다. 요렇게 스프링 달려있는 건전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거 예전에 요즘에도 후레쉬 나오진 않지만, 요즘에는 후레쉬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센 불이 나오잖아. 옛날에 후레쉬, 빨간 후레쉬 큰 거 있어요. 거기에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이거 망치로 깨가지고 여기 안에 해보면 탄소 막대가 건전지 1.5V 건전지 정도 두께 되는 이만한 탄소 막대가 나와요. 시커먼 게. 분필 정도 사이즈 돼요. 크게 이만해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예. 이게 탄소 막대입니다. 깨봤거든요, 내가 어릴 때. 심심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망치를 두드려가지고 뭐 나오나 싶어가지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거 뭐지?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손에 이렇게 하면서 동네 벽에다가 이렇게 쑥 치가놓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한테 요거도 먹었어요. 남의 벽에다가 검정칠한다고. 되셨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축전지라고 한다고. 이렇게 감겨 있다고, 말려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회로에 보면 축전기가. 알겠습니까? 네. 자, 각각의 금속판에 같은 종류의 전하가 모여 청력이기 때문에 많은 전하가 모이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쪽에 마이너스를 그리면 나머지 한쪽에 무슨 걸어? 플러스를 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됩니까? 그죠?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전압을 연결해가지고. 이거 봐, 밑에 봐봐. 자, 두 평행판 축전기 이렇게 있어. 근데 아직 연결이 안 됐어. 스위치를 딱 연결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인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전자가 가야지 하고 갑니다. 선생님, 여기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져 있는데 전자가 가요. 여기 딱 가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누굴 밀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밀어. 그럼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네. 전류 흐르네.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보내요, 전자를. 그럼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를 해서, 그럼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차곡차곡 쌓여. 언제까지? 언제까지 쌓여? 계속? 무한대까지? 아니야. 어떨 때까지?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랑 요 전지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대빵 중요해요.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전지의 전압이 어떨 때까지? 같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다 됐어. 다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같아졌어. 그럼 더 이상 전자가 안 가요. 전압이 같아서. 이해됩니까? 얘 힘이 세졌으니까 오지마 이렇게 막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떼도 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충전이 완료된 겁니다. 여기 상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쌓여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씁니다.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확인하기. 전지에 잠시 동안 연결한 축전기에 발광 다이오드, LED 이렇게 있죠. 축전기 하나 충전해가지고 LED 갔다 오면 순간적으로 만다고 반짝해요. 계속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불이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축전기는 전지에 연결하면 전지가 한 일만큼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발광 다이오드를 축전기에 연결하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발광 다이오드 이용해서 불을 만나고 반짝하고 켭니다. 알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훅 내보내요. 그래서 반짝해요. 알겠습니까? 건전지는 어떻게 돼? 연결하면 계속 켜져 있지. 근데 축전기는 안 그래요. 순간적으로 반짝하고 말아요.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쓰고 나기 때문에. 그래서 축전기 기호 이렇게 합니다. 자, 충전과 방전입니다. 축전기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다음에 전하를 모으는 과정으로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전원장치의 전이차와 같아질 때까지. 대빵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짠 하고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자, 스위치를 닫으면 금속판 A에는 플러스 전화. 금속판 A에는 플러스 전화. 금속판 B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 방향이 형성되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돼요. 자, 그래서 전기장이 형성돼서 전위 차이가 생깁니다. 전압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지? 맞죠?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가 전지의 전압이 같아질까지 전하가 이동하여 각 금속판에 같은 양의 전하가 분포합니다. 여기에 전체가 플러스 4쿨롱이 생기면 여기는 마이너스 4쿨롱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죠? 여기에 온 전자개수가 밀어낸 전자개수가 같을 거니까.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꾸 쌓입니다. 자, 축전기 충전이 완료된 다음에 스위치를 열어도 두 금속판의 전하는 전기력대로 만나고, 그죠? 충전이 완료된 뒤 스위치를 열어도 전위는 전기력대로 그대로 의해서 그대로 저장됩니다. 그대로 저장돼 있어요. 안 움직여요. 방전 안 돼요. 선생님, 자연적으로는 방전 안 돼요. 되겠지, 자연적으로는. 공기적으로 날아가겠지. 그지? 일부는. 근데 그런 거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건 우리 배우는 데는 없는 거야. 알겠니?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방전. 자, 충전된 축전기의 전동기, 저항 등에 연결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가 회로를 따라서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0이 될 때까지 전하가 줄 거.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0이 될 때까지 전하가 빠져나갑니다. 충전을 딱 했어. 첫 번째 그림 봐봐. 저항을 딱 연결했어. 원래는 여기에 전압이 있었어. 전압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걸리는데 그 전압을 빼고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 아직 안 흘러. 근데 얘를 만나고 자 가자 하고 뭐야? 딱 연결해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생각을 해? 여기 미는 놈이 없네? 그지? 아까 전압이 있어가지고 밀어주고 있었는데 미는 놈이 없네? 그럼 요 힘의 전압에 의해서 만다고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다시 통가요.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요. 전자 한 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 뭐가 돼? 플러스였던 놈이 뭐가 됐어?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또 한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오면 여기 이동이 이렇게 가서 양극에 뭐야? 전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야? 중성이 돼버렸어. 그럼 뭐 몇 볼트가 걸려? 0볼트가 걸려요. 그때까지 한 번에 슈룩 흘러가요. 그럼 이 저항에서 만약에 이때 요 저항이 전구야. 이렇게 생긴 전구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전자가 슉 이동할 때 빵빵빵빵빵 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겠지. 그지? 그죠? 네. 들어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자는 B에서 B극에서 이렇게 회로를 돌아서 A 쪽으로. 전류는
A에서 나와가지고 회로를 돌아서 어느 쪽으로? B 쪽으로. 이렇게 가겠네. 이해돼요? 네. 자, 전원을 제거하고 저항을 연결하며 회로에 스위치를 닫으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릅니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는 만다고 저항에서 소모가 됩니다. 여기서 써요. 그죠? 요 충전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슈룩 가면서 여기에 만약에 전구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여기 전열기가 연결되어 있어. 그럼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여기 만약에 스피커는 아니고 뭐 어쨌든 그런 에너지로 만다고 소비된다고. 그죠? 자, 두 금속 파지 전위 차이가 얼마 될 때까지? 전위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빠져나갑니다. 자, 완전 방전되면 금속판은 전하를 띠지 않고 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도 형성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금속판이 여기 있죠. 그죠? 요 사이에 뭐 있어? 종이가 이렇게 깔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려 있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생각해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를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싶어. 전기 에너지를 쌓아놓고 싶어. 그럼 생각해봐. 똑같은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전압 V로 걸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압 V가 있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10V야. 여기는 1V야. 누가 더 많이 걸릴까? 축전기에 전환될까? 그렇지. 얘가 더 많이 걸리겠지. 양단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쌓는다며. 그죠? 그럼 여기서 미는 힘이 더 세잖아. 그죠? 축전기에 전지의 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더 어때? 커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야, 니네 생각해봐.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을 거야, 엄마가. 밥그릇에 똑같은 밥그릇이야. 그치? 나한테는 엄마가 많이 먹으라 꾹꾹 눌러줬어. 꾹꾹 눌러가지고, 꾹꾹 눌러줬어. 눌러가지고 떡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줬어. 전압을 높게 해가지고. 그지? 어제 아빠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아침에 밥 먹고 나오고 해장국 끓여가는데 밥을 조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세요! 밥 없어요! 이렇게 하고 줬어. 누가 많이 담아? 꾹꾹 눌러 담는 게 많이 담아. 그냥 대충 이렇게 올려서 그냥 누르지 않고 하는 게 많이 담아. 누르는 게 밥알이 더 많이 들어갈까, 얘가? 전압이 높으니까.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담을 건데, 축전기가 하나는 금속판이 요만해. 똑같은 전압으로 할 거야. 하나는 금속판이, 평행 금속판이 이만해. 두 도체판이. A하고 B야. 어디에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을까? B에 더 많이 저장하겠지. 표면이 넓으니까. 이 표면에 뭐가 쌓일 거란 말이야. 전자가 쌓일 거잖아. 그죠? 네. 그죠? 금속판의 표면의 면적이 넓으면 더 많다고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평행한 두 금속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는데 여기서 이렇게 쌓을 겁니다. 쌓을 건데 여기서 요만큼 거리는 D야. 근데 이렇게 금속판을 이렇게 쌓는데 요만큼의 거리가 2D야. 거리가 축전기의 평행판인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거하고 쌓을 수 있는 게 누가 더 많이 쌓겠어? 가까이 있으면 전자가 와서 밀어내는 효과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이 쌓여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그죠? 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할 때 첫 번째, 전압이 일정할 때는 뭐 한다고?
저장되는 전하량이 뭘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저장되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죠? 많은 전하를 쌓을 수 있으면 뭐 한다고? 당연히 저장되는 에너지도 커지겠어, 안 커지겠어? 그치? 그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전하량이란 건 그럼 뭐에 비례해? 요 둘의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해. 그럼 두 금속판 사이에 뭐 한다고? 거리에는 반비례해요. 그죠? 자, 줄 거.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해. 1번. 두 번째 뭐에 비례해?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해. 2번. Q는 D분의 S. 자, 봐. 요렇게 있는데 똑같은 간격이야. 근데 뭔데? 얘가 크네? 사이즈가. 얘가 얘보다 사이즈가 크네, 그지?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쌓을 수 있는 양이 많아, 안 많아? 많겠지. 그죠? 아니, 창고에 가서 곡식을 잡을 거야. 우리 집 창고가 커. 옆집에 있는 기철이네 창고보다. 그럼 우리 집에 더 많이 쌓아, 안 쌓아? 많이 쌓아요. 맞죠? 그죠? 많이 쌓을 수 있어요. 말수록 면적이 클수록. 그 다음에 똑같은 면적이야. 똑같은 면적인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그냥 대충 싸. 대충 싸. 대충 싸. 차곡차곡 그 곡식이 오면 차곡차곡 탁탁 정리해가지고 탁탁 쌓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싸. 이렇게 해가지고 쌓는 거하고 진짜 오열 딱 맞춰가지고 확 밀어 넣어가지고 쌓는 거하고 누가 더 맛있어? 오열 맞춰서 쌓는 게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거리가 가까우게 해가지고 전하량을 밀면 이렇게 가까우면 많다고 충전이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전하량이 많아진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왼쪽 거 봐봐.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접한 금속판에서 대전된 다른 종류의 전하와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의 양이 커져서 만다고 많은 양의 전하를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은 양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어요. 금속판의 면적이 클수록 그죠? 많은 양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어요. 범수 씨, 뭐 하셨어요? 오기 전에 왜 이렇게 졸아요? 밥 먹고 왔어요? 놀다 왔어요? 열심히 노셨네요. 되셨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봅시다. 축전기의 금속판 사이에서 거리에 따른 전류의 방향 변화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축전기에 전지에 연결된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을 때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봅시다. 맞습니다. 그죠? 자,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했어? 더 가까워졌어. 이렇게. 가깝겠어. 그럼 더 이 평행판 사이에서 쌓을 수 있는 전하량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더 가겠네? 아까보다. 그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더 갈 거니까 당연히 전류는 이렇게 가겠네. 맞죠? 근데 이렇게 쌓았는데 요 사이 거기를 말해서 거리를 멀게 했어. 그럼 둘 사이 반발력이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전하가 못 미네? 그럼 다시 간다고 이렇게. 그럼 전류가 어떻게 했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전류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으로 무슨 방향일까? 반대 방향이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죠? 그렇네. 쌓을 수 있는 양이 작아지니까.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전하량의 변화 봅시다. 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란 우리 전압이란 건 어떻게 계산했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뭘로 나눴어? 전하량으로 나눴지. 전기적 위치, 전기장에서 한 일의 양을 전하량으로 나눴지. 전기장에서 한 일의 양을 뭐 했어? 1이라는 건 뭐 곱하기 뭐라고? FS잖아. Q 아니야? F는 뭐라고? 전기력 F는 얘들아 배워야 돼. 전기력 F는 ED 같은 소리 하지 말고 QE 그죠? 이동 거리가 D잖아. 지금의 여기 너무 아까워? 나중에 시간 뒀다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외울 거야? ED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나온 거라고. 아셔야 된다고. 외우세요. 공식 몇 개 없어요. 자, 금속판 사이에 거리가 감소하면 이에서 자, 거리가 감소했네. 자, 거리가 감소하면 따라서 축전기의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이전보다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플러스 극의 전위가 전지의 마이너스 플러스 극보다 낮아지므로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축전기에서 만다고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뭐야 흘러야 돼. 거리가 뭐 했어? 요렇게 거리가 감소했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요 거리보다 여기에 있는 요 거리가 뭐 했다고? 더 작아졌지. 그죠? 거리가 감소하면 플러스 여기 전지 축전기에 있는 요 플러스 극이 전지에 있는 플러스보다 전위가 낮아져요. 전위가 낮아지니까 낮아지는 물은 항상 어디서 흐른다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죠? 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야 될까, 이가. 낮아졌네. 낮아진 방향으로 뭐 해야 돼? 전류가 흘러가야 돼, 안 흘러가야 돼? 흘러가겠네. 그죠?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더 흘러요. 마이너스 쪽에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 가까우면 만다고? 더 가까워지면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0개 플러스 10개 써. 더 가깝게 하면 12개 채울 수 있어. 그럼 전자 더 와. 그럼 이게 플러스가 더 세지겠네. 멀게 하면 아까보다 뭐야? 더 못 채워요. 그럼 있던 것도 어떻게 돼? 빠져나가야 돼요. 10개에서 몇 개가 돼? 8개가 돼요. 그죠? 그럼 전자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전류는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전류는 반대 방향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거리를 변화시키면 만다고 축전기에 있는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양도 변화시킬 수 있었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를 쓴답니다. 어디에 쓴답니까? 자, 심장 충격기, 카메라 플래시 이런 데 쓴답니다. 니네 심장 충격기를 직접 봤니? 난 영화에서만 봤는데,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하지. 심정지 상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리지 쫙 발라가지고 50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게 툭 할 때 한꺼번에 전기 에너지가 확 와, 안 와? 확 오지. 축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게. 그죠? 다시 충전 해가지고 60줄 하면 쭉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압을 높여주는 거야. 그럼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한 번에 뭐 한다고? 축전기를 딱 연결하면 저항에 연결하는, 여기 연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전기 전류가 한꺼번에 확 흘러, 안 흘러?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한 방에 전류가 훌 걸러요. 아시겠습니까? 카메라 플래시도 마찬가지야. 카메라 플래시에 축전기에 연결돼 있어. 걔네가 탁 찍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항에 딱 연결해요. 그럼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흘러, 안 흘러? 그러지? 그럼 불꽃이 팍 튀는 거야. 순간적으로. 불이 계속 켜지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렇게 하구나. 그죠? 자, 충전이 끝난 심장 충격기 스위치를 누르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짧은 순간에 만나고 훅 가요. 한꺼번에. 그죠? 이때 강한 전류가 심장 부근에 흘러서 원래의 기능으로 그렇구나. 자, 그다음 카메라 플래시 마찬가지야. 축전기에 연결돼 있어. 그럼 핸드폰 안에 축전기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있단 얘기지. 뜯어볼래? 심심하면 뜯어보세요. 자, 셔터를 누르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모두 방전됩니다. 이때 자,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로 만다고 전환돼. 뭐? 플래시에 연결된다고. 저기 어디야?
다이오드에. 그럼 다이오드가 내가 순간적으로 불이 확 켜진다고. 알겠습니까? 반짝하지. 강한 빛을 발사합니다. 오케이. 그죠? 아, 이런 데 쓰이는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쓰이는데, 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 콘덴서 마이크, 컴퓨터 키보드, 전기 용량 터치 스크린, 전기 용량식 압력 센서. 요런 데 쓰인답니다. 콘덴서 마이크. 우리 마이크 이렇게 하면 뭐하고 있어? 마이크 하면 소리가 나 안 나? 맞지? 요 위에 진동판이 이렇게 있어요. 마이크에 보면 마이크가 요렇게 생겼잖아. 그죠? 여기 위에 진동판이 이렇게 있다고. 요 윗부분에 진동판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뭐 했어? 진동판에 위쪽에 진동판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축전기가 두 금속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한 놈이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죠? 소리는 그러면 뭐야? 소리는 진동할 때 앞뒤로 진동합니까? 위아래로 진동합니까? 앞뒤로 진동합니다. 종파입니다. 소리는. 그래서 위아래 앞뒤로 진동하거든. 그럼 내가 말을 하면 침 튀기면서 말하면 어떻게 돼? 소리 공기가 앞뒤로 진동하거든. 그러면 진동판에 연결되어 있는 진동판이 어떻게 된다고? 아래 위로 떨려 안 떨려? 떨리겠지. 그러면 얘가 아래 위로 떨리면서 축전기 사이의 거리가 뭐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겠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하겠네. 그지? 그럼 내 소리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저장해?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야. 전환시키는 거야. 전류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전기 신호를 트랜지스터에 넣어가지고 뭐 한다고? 넣어서 전류를 진폭을 크게 만들어요. 내 말소리에서 생기는 전류는 약한 전류가 흘러요. 그걸 트랜지스터에 넣으면 큰 전류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가지고 그걸 어디에? 스피커에 넣어요. 그럼 니네가 노래방 가서 뭐야? 미친 듯이 노래 부르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원리는 그래요. 그 다음에 컴퓨터 키보드. 이거 키보드. 이거. 내가 이렇게 누르잖아. 그죠? 이거 이렇게 누르지. 그치? 요 밑에도 뭐 한다고? 축전기가 있다고. 밑에. 내가 딱딱딱딱 누르면 그 번에 여기 그 축전기 사이가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졌다 버렸다 가까웠다 버렸다 해야 안 해? 그럼 전기 용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해요. 전류가 흘러가지고. 얘가 스페이스 누르는구나. 얘가 띄어쓰기 누르는구나. 이거 한다고 얘가 컴퓨터가. 그래서 인지하는 거라고. 이 녀석이 몇 번 누르네 하면서.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용량 터치 스크린. 자, 전기 용량 터치 스크린인데, 자, 축전기가 여기 위에 유리 하나 있죠? 밑에도 유리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그죠? 자, 투명 전극이 있답니다. 여기도 투명 전극이 있고, 여기 투명 전극.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야. 여기다 가지고. 그죠? 디스플레이 하면 돼. 자, 얇은 전극 위에 전도성을 높인 유리가 코팅됩니다. 자, 두 개의 투명 전극 사이에서 낮은 전압을 걸어. 굉장히 낮은 전압을 걸어. 전극 사이에. 자, 전압을 걸어서 유리 표면에 전하를 충전합니다. 스크린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합니다. 내가 이렇게 뚝 누르죠. 그죠? 유리가 약간 전기 전도성을 가져. 누르면 접촉하면 자, 스크린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전자가 전도성 물체를 뭐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겠지. 맞죠? 축전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금속판이 열렸는데 아래에도 전자가 이렇게 있는단 말이야. 위에 있는 놈한테 내가 이렇게 툭 누르면 이 유리가 약간 전기 전도성이 있어. 그럼 위에 있는 축전기에 있는 전화기에 여기 딱 접촉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가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 빠져나겠지. 그럼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요. 그죠? 네. 자, 빠져나갑니다. 센서가 어떤 위치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전하량이 변했는지를 어느 그 지점을 많은 거야. 찾아내는 거야. 컴퓨터는. 내가 이 터치펜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잖아. 여기를. 그치? 여기를 누르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여기를 누르는 거 아냐고.
내가 여기를 누르면 요 밑에 있는 축전기가 만다고 눌려진다고. 유리 전극이 얘가 얇은 투명 전극을 누른다고. 그럼 유리 전극 쪽으로 전화가 만다고 빠져나와.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방금 이렇게 그린 길 따라 이렇게 가는 길 따라 그 부분에 있는 축전기들의 전화량이 변한다고. 그걸 누가 한다고? 요 놈이 인지를 해요. 컴퓨터가 어디에서 빠졌는지를. 그죠? 이 양반이 여기 눌렀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인식하는 거라고. 니네가 핸드폰 누르면 그게 되는 게. 이해돼요? 그렇구만. 그죠? 자, 전기 용량식 압력 센서. 자, 고정금속판에 진동판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고정금속판 있고 위에는 진동판이 있답니다. 자, 압력에 의해서 진동판이 휘어집니다. 꾹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겠지. 그죠? 거리가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가까워지겠지. 그죠? 그러면 전기 용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전류가 흐르겠지. 맞죠? 그죠? 자, 그래서 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센서가 그 전류가 흐르는 지점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만 우리는 요 센서는 확인하고 있는 거야.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건 뭐야? 위에서 어떤 새끼가 누른 거야. 그럼 눌렀네? 이렇게 인지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죠? 예전에는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 지뢰 있잖아. 지뢰는 옛날에 군대 지뢰는 어떻게 돼? 누르면 어떻게 돼? 안 터져요. 발 때문에 터져요. 영화 보면 그렇지 않니? 누르면 안 터지고 들고 있다가 여기다가 막 해고 나무 끝 놓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도망 나오잖아. 그지? 근데 요새 지뢰는 어떻게 돼? 누르면 터져요. 왜? 요거 들어가가지고. 그죠? 누르면 뭐해? 전류가 흘러요. 눌렀어. 어떤 새끼가 뭐 한 거야? 어떤 놈이 밟았어. 그럼 바로 전류가 흘러. 빵 터져. 내관이 터져가지고. 압력식으로 들어가면.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축전기를 이용한 센서의 원리 봅시다. 자, 축전기를 이용한 센서는 마주보고 있는 금속판의 면적이나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변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기 신호를 변환하여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정보를 전달합니다. 뭐가 변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금속판의 면적이나 금속판 사이의 뭘 변화시켜? 거리를 변할 때. 전기 용량이 변해, 안 변해? 당연히 변하겠지. 그러면 전기 용량이 변한단 말은 당연히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걸 뭐 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걸 감지하는 거야, 센서는. 전류 흘렸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네. 이런 얘기야. 그죠? 이렇게 충전된 상태로 이렇게 했어. 근데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삐뚤어졌네. 그죠? 여기가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쌓여있던 게 못 밀어내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가겠네. 전자이가. 그럼 전류는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그러면 센서를 달아놓는 거야. 센서를 달아가지고, 야! 전류가 흐르는지 변화가 되는지 여부만 감지하는 거야. 요 놈은. 전류 흘렸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혹은 금속판 사이가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금속판 사이 거리가 어땠어? 멀어졌어.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채울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이 많아져, 작아져? 작아져요. 그죠? 아까 4개였는데 2개밖에 안 되네? 그럼 전자가 이렇게 또 흐르잖아.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네? 전류 흘렀어. 전류 흐르는 걸 감지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렇구만. 그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만 감지한다고.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 풀어 오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축전기의 충전입니다. 자, 가는 축전기 A와 스위치를 전압이 V인 일정한 전지에 연결하여 A를 완전히 충전하는 모습이랍니다. 그렇답니다. 이렇게 연결했대. 얘가 전압이네. 얘가 축전기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긴 게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걸리겠네.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걸리겠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얘를 뭐 했어? 이렇게 분리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만들었어. 그래도 여기 있는 전하량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겠지. 그죠? 네. 근데 얘를 뭐 했어? 여기다가 연결했어. 그럼 얘 입장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지. 그죠? 여기 전압이 V가 됐었거든. 요 전압하고 같아질 때까지. 근데 보니까 전자가 흘러갈 수 있겠네? 이렇게 와요. 흘러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와요. 여기 한 개 되고 여기 플러스가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오면 여기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 둘의 전압. 얘는 전압이 약해지, 전기 용량이 작아지겠지. 전압이 작아져. 얘도 뭐야 다? 작아져. 이게 여기는 전압이 커지겠지. 두 전압이 어떨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채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에다가 이렇게 축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충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지 보시고, 물어보고, 다음 시간에 풀어보시고, 물어볼 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업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153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공식 별로 없어요. 공식도 없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물질의 자성 할 겁니다. 사기장과 전기장 이거 해가지고 여기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에 실력업까지 싹 풀어오십시오. 됐니?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